네, 안녕하세요. 25년 1월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15회차인데, 오늘 한번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2488.64포인트, 그래서 1.91%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17.96포인트로 1.73% 급등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이틀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은 3일 연속 상승했거든요. 3그레일. 그래서 3그레일을 상승했는데, 예를 들어서 목, 금, 월 이렇게 상승했고, 코스피는 금, 월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상승폭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요일 날 내일, 또 여러분들이 이게 따라갈 수 있는데, 혹 이게 아침에 시초가에 올려서 또 이게 하락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 시초가에 올려서.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지금 급등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있는데, 얘네들은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간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8%, 7%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이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주식 하실 때는 추세가 우상향일 때는 눌림목에서 이렇게 매수해야지, 상승, 그냥 급등했다고 해서 이거 따라가시면 안 되고, 눌림목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급등하더라도 수익 실현하시고 그냥 나오시고, 또 그냥 눌림 줄 때 한 번 더 기회 잡아서 그때 들어가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상승 섹터하고 하락 섹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그냥 어떤 종목을 그냥 확실히 보라고 했냐면, 저는 어디 반도체가 한 50% 내지는 40%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반도체 두 개, 다른 섹터 하나씩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세 개 한다 하더라도 어디 반도체 소부장이나 아니면 반도체 두 개, 아니면 다른 섹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반도체 투자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흐름만 잘 아시면은 이게 수익 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도를 이끈 건 누구냐면, 이 반도체가 한국 시장을 이렇게 많이 이끌었는데, 그리고 로봇이 상승하기도 했는데 일부 또 하락한 것도 있고, AI도 상승했는데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수소, 그리고 게임, 철강, 의류, 신재생 에너지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승하더라고요. 여기에 관련된 게 태양광하고 풍력을 의미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시총 높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상승하는 추세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석유화학이 지난 금요일부터 좀 상승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앞서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1회 1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선, 그리고 변압기, 그리고 우주항공, 즉 방산, 이 세 개 섹터는 회사가 지금 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요즘 적자가 아니라 대부분 흑자의 회사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이 세 가지 섹터, 조선, 그리고 변압기, 그리고 방산, 즉 우주항공, 얘네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위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른 것도 있고, 이게 하락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MLCC가 좀 많이 갔더라고요. 그리고 원전, OLED,
OLED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TV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모니터 아니면은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이거 관련된 거를 OLED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차량 부품이 오늘 조금 상승했거든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우리 오늘 네이버가 조금 많이 상승했는데, 그리고 웹툰도 소폭, 그리고 오늘 이제 데이터 센터 보안 쪽에 관련된 게 상한가 간 것도 있고 아니면은 좀 격등한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다 간 게 아니라 일부가 이렇게 갖고 AI 의료기기 중에서도 AI를 접목한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게 또 오늘 상승했고, 그리고 드론주가 오늘 좀 많이 갔거든요. 우주 항공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여하튼 드론, 그리고 변압기 전선 포함해서 일부 같고, 화장품도 간 게 있고, 안 간 게 있고, 그리고 오늘 시초에 화장품이 상한가 갔다가 나중에 종가로는 10몇 프로 이렇게 간 게 있는데, 결국은 인수합병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침에 시초가에서 한 몇 번 지나서 바로 상한가 갔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일부 상승했고, 일부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용기기도 일부 상승하고 하락했는데, 이 미용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조선, 그리고 변압기, 그리고 우주항공, 즉 방산, 그리고 화장품, 미용기기, 얘네들은 지금 수익이 나는 회사들입니다.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관찰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5개는 한번 관찰 잘 해보시고, 그리고 양자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오늘도 얘가 좀 아침에 달리다가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도 조금 오늘 상승했고, 2차 전지가 지금 금요일부터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2거래일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주도 오늘 좀 상승했습니다. 휴대폰 부품 관련주입니다. 얘도 오늘 상승했고, 그리고 하락을 보면은 여기 중복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왜냐면 조선은 다 간 게 아니라 일부는 하락한 게 있고, 그리고 엔터 하이브는 상승했는데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JYP, 그리고 SM, 그리고 YG 이런 건 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일부 앞서 얘기했지만 상승한 것도 있고 하락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 저 방위산업, 어디 방산, 그리고 변압기도 상승한 게 있고 하락한 게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 오늘 여기 급락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하락했고, 앞서 얘기했지만 화장품 상승한 게 있고 하락한 게 있고, 그리고 미용기기, 얘도 일부는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합으로 간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그리고 오늘은 얘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정치 테마. 여러분들 이게 선수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율주행. 얘도 하락했고, AI 일부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오늘 같은 날 수익이 나면서도 조금 힘든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예전에도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식은 투자하는 순간 걱정이거든요. 오르면 오른다고 걱정이고, 내리면 내린다고 걱정이거든요. 왜 오르면 오른다고 왜 걱정이냐. 매수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를 사야 되는데 10주밖에 못 샀어요. 그럼 90주가 자기가 원했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못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익 실현이. 이렇기 때문에 어디 걱정하고, 내리면 왜 또 걱정하느냐. 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내 투자금이 너무 많이 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오르면 오른다고 걱정이고, 내리면 내린다고 걱정이고,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냥 기다림과 이게 이제 분할 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구간마다의 분할 매수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승할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 법칙을 세우셔서 하락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이 흐름을 맞춰서 현금 확보 하시라 했는데, 지난 1월 1일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월 2일하고 3일하고 상승하면은 수익 실현해라. 그리고 6일하고 8일하고 하락하면은 매수해라. 그런데 오늘까지 이렇게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수정하면은 뭐냐. 수정하면은 얘가 6일까지 상승했으면은 매도하고, 그럼 7일부터 내일 7일부터 8일 하락하면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 주 10일까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요걸 수정해서 10일이라고 치면은 내일 만약 또 7일째 되는 날, 즉 7일, 1월 7일 날, 또 상승하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데, 이거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7일이나 10일 사이에 하락하면 매수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수정할게요. 1월 2일이나 3일, 지난 1월 1일 방송입니다. 2일이나 3일에 하락하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하락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잘 못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걸 1월 6일부터 8일까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데, 그럼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반대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또 6일부터 10일까지 또 상승하면은 이게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월 달에는 1월 20일까지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2번 정도의 수익 실현이 있을 겁니다. 2번 정도. 크게. 그리고 1월 20일 이후에 우리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은 이때 또 한 번 더 수익이 한 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2월 달은 상승해 주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하락을 쭉 할 수가 있거든요. 2월 1일 됐다고 해서 바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 2일이나 3일이나 4일이나 알 수는 없지만은 아니면 첫째 주까지 상승하다가 우리 두 번째 주부터 계속 하락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2월 달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상승하는 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상승시는 수익 실현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한 번 더 수익 낼 수 있는 1월 달에 세 번째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2월 달에는 매수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3월이나 4월에 이렇게 또 수익 실현이 또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살펴봤을 때 그냥 섣불리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거 본인의 현금과 그리고 지금 흐름이 어떤가를 잘 보시고, 그리고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차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림. 그래서 이평선이 어디쯤에 있고, 그리고 캔들이 어디쯤에 있고, 이런 것을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월 1일 방송에서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1월 1일 14일 라이브 방송에서 말했듯이 연초에는 로봇하고 AI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 기대감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로봇이 간 게 있고 또 안 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3일째, 4일째 쭉 간 종목도 있고 안 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가면 여러분들의 투자 경고라든지 주의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보든 MTS를 보든 HTS를 보든 그게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종목에 대해서 30% 이상 40% 이상 올라갔으면은 투자 경고 내지는 주의라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로봇이 몇 개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로봇하고 AI가 이렇게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요번 주에 또 CES인가 그게 있습니다. CES가 있는데 이게 로봇이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CES에서는 가전에 관련된 일종의 박람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CES가 있으면 이거 한국에서 개최하는 거 아닙니다.
이 CES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미래 산업은 뭘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그에 관련된 것을 세력들이 나중에 주가를 올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넘버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반도체겠죠. 일단은 반도체를 기본으로 하고 모든 산업에는 반도체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가전도 반도체, 휴대폰도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도 반도체, 자동차도 반도체, 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버도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는 기본으로 이렇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I가 갈지 아니면 로봇이 갈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잠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자면은 저는 사실은 이런 종목 안 사거든요. 저 이것도 안 삽니다. 이 섹터. 이 섹터도 안 사고. 요거는 왜냐면은 요거 중에서는 한두 개가 있거든요. 제가 좀 사는 게 이익이 나고 이리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의류 쪽 옷. 그렇다고 해서 요 의류 쪽이라는 거는 브랜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 만드는 게 아니고 ODM 관련된 회사인데 이쪽에 이제 좀 우수한 회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오르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에 관련된 거는 하고 이게 어쩌다가 한 번씩 하거든요. 요거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합니다. 예전에는 했지만 얘도 안 하고 그리고 얘 안 하고 그리고 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거의 다 하네요. 여기는 얘 안 하고 얘는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런 버핏이 애플 관련된 이렇게 판다라고 이렇게 한 이후부터는 일단은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 열 몇 개가 되는데 열 몇 개를 다 사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얘를 두 개를 샀다라고 치면은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뭐 하나하나 뭐 이런 식으로 산다든지 이렇게 사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택할 때는 유튜브나 경제방송에서 막 이거 좋고 오늘 30% 갔니, 20% 갔니, 10% 갔니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안 늦거든요. 오늘 날라갔다고 해서 내일 못 먹어도 며칠 있다가 눌림 줍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서 해도 된다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주식을 저도 했을 때 처음에 배울 때는 누구 방송을 처음을 봤냐면은 어, 슈퍼게임이 이주영 씨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영 TV라고 저는 봤거든요. 이분은 큰 그림을 설명하지 차트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런 것은 크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근데 이 사람은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이 산업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큰 그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오늘 차트 이거 보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수수료만 더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지영 TV라는 데를 한번 보세요. 되게 크게 어, 그리고 시청거리지도 않고 좀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첫째 안정감을 줍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해석을 조금 긍정적으로 하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긍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긍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더 살펴보면 이제 70번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보편적으로 연초에 상승하는 달이 있습니다. 이게 1월에서 4월까지나 상승하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1월은 일대 상승합니다. 근데 2월은 대부분 눌림목을 주는 달이거든요. 그리고 3월, 4월 상승하고, 그래서 5월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때 휴가 잠깐 한번 갔다 오거든요. 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잠시 쉬는 구간이에요. 왜냐면은,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5월에 팔아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1월이기 때문에. 그 1월에, 그러면 1월 30일 동안 다 상승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서 눌림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내일 상승하면은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면 되고, 그러다가 어디 수목금 떨어지면 그때 또 어디고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수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화장품이 상승한 것도 있고, 화장품이 하락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화장품 들어갔거든요. 하락한 종목 중에서. 그러면은, 또 똑같이 이게 종목을 또 어디고 어저께 4개였는데 오늘도 4개 맞추려고 하면 하나를 팔고 하나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익 나는 거 팔고 화장품 떨어지는 놈 좋은 놈 회사가 이익이 나는 회사 그러면 이 종목을 산 거죠. 그냥 막 6개, 7개 이렇게 늘리시면은 안 된다고.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거든요. 워런 버핏이 이 말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했는데 6번을 사고 싶으면 1번보다 좋은지, 2번보다 좋은지, 3번보다 좋은지, 4번보다 좋은지, 5번보다 좋은지를 확인하고 6번을 사라 했거든요. 만약에 6번을 사고 싶으면은 1에서 5번 종목까지보다 좋다라고 하면 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 그냥 하시라고. 워런 버핏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목 많다고 해서 내일 뭐 10만원 먹으니 20만원 먹으니 그거보다는 종목수는 늘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3개면 3개, 4개면 4개로 딱 설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를 더 사시려고 하면은 좋은 섹터 중에서 그 좋은 섹터 중에서 사시면 된다고. 그 좋은 섹터 중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여기는 화장품 있죠. 화장품 하락한 종목 중에서 좀 괜찮은 놈 저는 오늘 들어갔거든요. 중국 쪽에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뭐 미국 쪽이나 일본 쪽에 지금 수익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국에 좀 많거든요. 그리고 어제 뉴스인가 오늘 뉴스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뭐 프랑스인가 뭐 어디보다 그 어디고 어디 미국 쪽이라 했나요? 유럽 쪽이라 했나 중국 쪽이라 했나 하여튼 한국 회사가 이겼다고 이렇게 좋은 기사도 났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꼭 화장품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좋으면 오늘 변압기가 빠졌다라고 하면 또 분할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얘를 분할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위치가 너무 높잖아요. 위치가 너무 높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회사가 어디 완벽하게 좋은지를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너무 높은 자리라는 거, 아주 위험하다는 거는 너무 높다라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어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할 섹터를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반도체가 무조건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뭐 경기 변동에 따라 주가가 변하는 주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경기 민감주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주 민감합니다. 뭐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락하니 SK 하이닉스 하락하니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이게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주가가 변하는 주식인데 이것은 이제 줄여서 시크리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얘가 아무리 어려워도 순환을 합니다. 얘는 순환을 합니다. 요번에 안 좋으면 한 7개월 후에는 반드시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클리컬 산업이고 즉 경기 변동에 따라 주가가 변하는 주식 즉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고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몇 달 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선반영했다고.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은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좀 빠르면 3개월도 되거든요. 이게 선반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리는 거는 몇 월 달 거를 올리는 거냐? 6월달, 7월달, 8월달에 관련된 거를 올리는 거거든요. 왜?
6월에 대해서 오늘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저 6개월 전부터 안 좋다라고 하니까 6개월 전부터 하락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반영이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놈, 이 글자 반도체, 세미컨덕터, 얘가 어디 그런 선반영이라는 글자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또 선반영을 인용을 했으면 이게 따라서 이제 상승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섹터. 로봇, 연초에 많이 갑니다. AI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좀 많이 갑니다. 근데 바이오는 연초에 학회가 있거든요. 이게 JP모건 헬스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JP모건. 거기에서 하는 학회도 있고, 이게 바이오 학회는 그 회사와 같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연구소에서 논문을 쓴 것을 거기서 또 이제 발표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기 회사에서 임상 2단계, 3단계, 이게 관련된 그 논문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건 회사가 이게 참여를 많이 하고, 연구자도 참여도 많이 하지만, 회사에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이게 연초에 이게 학회가 몇 개 개최돼서 이는 기대감으로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종목은 한 7, 8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나머지는 그냥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제약인데, 원래 이게 맹신이 원래는 제약이었다가 이게 제약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바이오도 연구하다 보니까 제약 및 바이오 이렇게 칭하는데, 그래서 제약 및 바이오로 칭하는데, 그래서 제약 및 바이오 하니까 글자가 너무 크니까 그냥 바이오 이리 하는데, 이거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회사도 몇 개 있고, 우리가 시중에, 그리고 광고 좀 많이 나오는 회사도 있거든요. TV에서. 거기에 관련된 거 한 일곱, 여덟 개 정도 있으니까 나머지 종목은 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요거 있죠. 조선 변압기. 이거는 이제 전선하고 같이 포함되고, 이제 방산이라는 것은 우주 항공도 포함됩니다. 이게 방산이라는 것은 우주 항공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 있거든요. 미용기기. 아까 제가 이제 요거 관련된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섹터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종목도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있는 거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조금 높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것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이익이 나니까 시총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삼성이 시총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익이 많이 감소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시총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왜 이익이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익이 나는 섹터이기 때문에 얘는 상승할 거고, 근데 하지만 얘네들, 우리 조선 변압기 방사는 너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미용기기도 높은 자리가 있거든요. 화장품은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이평선을 만드는 추세고, 미용기기, 미용기기도 조금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투자하세요. 주의하면서. 그래서 내일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1월 2일부터 코스닥은 3일 급등했고 코스피는 2일 급등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데 이게 6일부터 10일까지 상승하시면은 그냥 매도하시고 6일부터 10일까지 하락하면 그냥 매수 구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6일인데 오늘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수정을 하면은 7일부터 되겠죠. 그럼 내일이 화요일이라고 치면 1월 7일 사거래일, 네 번째 거래일이죠. 25년도 네 번째 거래일입니다.
1월 7일부터 10일까지 하락하면 매수 구간에 딱 맞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급등할 때 매수 금지하고 7일 날. 그래서 매수는 눌림시 내일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5%, 6% 정도 하락한다고 하면 일단 사시면 된다고. 사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매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주 또 주의하게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CES도 있고, CES 있습니다. 그리고 CES가 내일부터 시행하는지 하여튼 수요일인가 내일부터 하여튼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습니다. 얘도 내일인가 모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하는 실질적 실적 발표가 아니라, 그냥 이익이 얼마다, 아니면 흑자다, 적자다,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되면 이거는 이제 잠정 실적 발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얘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월 말인가 2월 초인가 그때 이제 실질적 실적 발표고, 간단하게 그냥 쉽게 의미하면 한 줄 요약하는 게 이게 이제 잠정적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초반은 상승하는데 후반으로 갔을 때 하락할 수도 있는데, 얘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아주 높다라고 하면은 뭐 하루 정도 하락하고 계속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옵션 만기, 그리고 CES.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봐야 될 게 1월 20일 날 미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흐름을 알고, 지금의 우리가 흐름을 1월 달은 상승하고 2월 달은 하락하고 3월 달도 상승하고 4월 달도 상승하는 이 큰 흐름에서 어느 섹터가 가고 있다라는 그 흐름도 알고, 지금은 선반영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흐름도 알고, 이렇게 흐름을 알면은 1월 20일 이전에 두 번의 크게 수익 실현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번의 수익 실현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한 번은 뭐냐? 지난주 금요일날 수익 실현 한 번 하신 분들은 있을 거고, 또 요번 주에 수익 실현이나 일이 하실 분들이 또 있을 거야. 그럼 두 번 한 겁니다. 그럼 다음 주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 떨어지면은 1월 20일 전후니까 하락하면은 사시면 되고, 그리고 또 그때 또 상승하시면 또 매도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1월 20일 전에는 두 번의 크게 수익 실현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 대통령 취임 후 상승주는 확인하고 이에 따라 투자해야지, 막 흥분해서 이렇게 흥분해서 올라가는 거 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패시브 자금이 있고 액티브가 있습니다. 패시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동적인 거고, 액티브는 말 그대로 능동적인 거거든요. 활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수동은 뭐냐? 자기가 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사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럼 이 수동적인 것은 누구한테 하느냐? 우리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있고 코스닥 지수가 있는데 순위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중에 1등부터 200등이 있습니다. 1등부터 200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이라고 하거든요. 코스닥은 1등부터 150등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코스닥 15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패시브라는 것은 뭐냐? 이게 1등부터 200등까지 그냥 순차적으로 산 겁니다.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럼 1등이 누구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그냥 산 거라고. 2등이 누구냐? 하이닉스 산 거고. 3등이 누구냐? 3등이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4등이 누구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산 겁니다. 이런 것을 패시브 자금.
오늘 보니까, 오늘의 흐름은 거의 대부분 보니까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이게 패시브 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코스닥 1위는 뭐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라고 치면은, 알테오젠 바이오. 그럼 걔 오늘 조금 떨어졌는데 그럴 건데, 하여튼 걔를 샀으면은, 1등부터 이제 150등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산 거죠. 그래서 지수를 산 겁니다. ETF처럼 지수를 산 거라고. 이런 것을 패시브 자금. 그럼 액티브 자금은 뭐냐? 얘가 능동적이잖아. 능동적이고, 이렇게 하고 활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투자 전문가 펀드 매니저가 수익률 높은 종목,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어렵게 적어도 쉽게 말하면 이것을 개별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네 글자로 요약하면. 투자 전문가 펀드 매니저가 수익률 높은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 즉, 이 말은 뭐냐? 그냥 개별 종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AI하고 로봇은 12월 중순부터 이제 움직이려고 꿈틀꿈틀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놈은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놈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걔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액티브 자금은 이렇게 된다고 쉽게 의미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개별 종목, 그래서 개별 종목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25년도도 24년도하고 비슷하게 개별 종목 장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목요일로 올랐고 금요일 올랐고 오늘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2,800가구 지수가 3,000가구 그렇지 않습니다. 2,800가구 3,000가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상승률 하락 매수 시점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을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경제 이쪽 용어에서는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매수 시점을 우리가 아느냐 모릅니다. 마켓 타이밍 잡기는 누구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눌림시 우상향할 때 눌림시 이때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두 번 말하는 순간에 급등하고 급락이 있거든요. 주식은 세 번 기회 안 줍니다. 딱 두 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 하듯이 급등과 급락하기에 본인의 종목을 파악을, 이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나는 뭐 장기 투자라서 주식은 잘 안 보는데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그게 나중에 또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식이 어떤가 떨어지는지 상승하는지 그리고 올랐으면 수익 났으면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미국처럼 무조건 우상향 아닙니다. K 장시가 난이도가 엄청 높습니다. K 정시는 거의 뭐, 고난이도 중에서도 고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긴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K 증시에 현재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 며칠간 급등했다고 해서 급하게 매수하시지 말고, 눌림시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옆에 먹었다, 옆에 사람 먹었다, 왼쪽 사람 먹었다, 오른쪽 사람은 이 종목으로 먹었다, 앞쪽 사람은 B라는 종목으로 먹었다, 수익 났다, 이리 하더라도 그런 뽕고에 영향 미치지 말고, 그냥 자기 거 매수 잘 하셔서 자기 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한국 주식에 왜 어려우냐? 왜 어려우냐? 일단 환율이 1,400원대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이게 이제 공수처와 관련된 것도 있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 여하튼 이게 이제 불안정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신용지수, 얘가 만약에 강 밑으로 다운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게 경제를 비롯해서 사회, 주식, 환율, 모든 것이 엎치락뒤치락, 이게 혼란 주거든요. 이게 지금 아주 지금 불안정한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3일 올랐다고 해서, 경기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아까 반도체는 무조건 선반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좋다라는 얘기 나오면은 선반영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급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K 증시가 어려운 거는 뭐냐? 환율, 그리고 정세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경기도 지금 사실 안 좋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지금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 K 증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확실성은 주식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가장 위험한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붙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 종목 선택할 때는 제목집에 보세요. 쉽게 보는 법은 이게 뭐냐. 시총이 500조면은 영업이익이 50조 나면 됩니다. 그게 어렵게 볼 거 없어요. 그냥 10%네? 그럼 야는 이제 투자만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 이럴 때 좀 많이 가기도 하는데, 어떤 글자냐면은, 흑자 전환. 예를 들어서 전분기까지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이라는 글자가 한번 뜨면은 그래도 최소 못해도 20%는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 나오면은 또 이제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게 흑자 전환은 늦게 알고 늦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이런 것은 빨리 알고 빨리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보세요. 평소 10만 건 터졌는데 이게 100만 건 이상 터지면 이게 주목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목입니다. 한 10배 이상 터졌다라고 하면, 얘 지금 세력 들어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시면 된다고. 그리고 투자자별 보세요. 투자자별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개인은 여러분들이고, 전화 여러분들이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기관괴라고 하죠. 그게 누가 있느냐? 연기금, 투신, 연기금 있고, 그리고 투신이 있고,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계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하고, 금융투자, 보험, 은행, 기타 금융이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기관계 중에서는 이 세 개, 그리고 외국인, 이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기업을 알지, 뭐 중견기업 이런 걸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견기업은 기관계 얘네들만 사면 이렇게 들어온다고. 오늘 그래서 보면은 뭐가 있느냐, 반도체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는 외국인들은 거의 다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거의 다 팔더라고, 소부장에. 그런데 누가 많이 들어왔느냐? 연기금하고 신하고 사모펀드는 들어왔습니다. 그래, 기관계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 소부장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중견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회사들, 시가총액은 1조 이상 되는 것들, 1조 이상 되는 것들, 얘네들은 보니까 외국인들은 거의 다 팔았어요. 근데 누가 많이 샀느냐?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얘네들이 많이 샀더라고, 오늘 보니까. 각 종목별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투자할 때 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얘를 보셔야 되겠죠. 그림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림 차트를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캔들이라는 게 있어요. 캔들, 이게 선거 있지 않습니까? 캔들, 일봉, 일주일을 보는 일봉, 하루를 보는 일봉, 하루를 보는 일봉, 그리고 일주일을 보는 주봉, 월로 보는 월봉, 년으로 보는 연봉, 연봉도 확인하시고, 그날의 단일은 분봉으로 보면 되거든요. 분봉은 3분봉, 5분봉, 15분봉, 뭐 20, 30분봉, 60분봉, 120분봉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고, 라인선이 있지 않습니까? 라인선. 그것을 이평선이라 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리 해드리는 것 같은데. 50, 50, 20, 60, 120, 200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 두 개 가지고 이 밑에 것을 일봉, 주봉, 월봉, 연봉에다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봉, 그날에 보는 일봉은 뭐가 있느냐? 5일선으로 갈 것인지, 일봉인데 5일선으로 갈 것인지, 11선에 있는지, 21선에 있는지, 61선에 있는지, 이게 121선에 있는지, 200일 이평선에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그럼 이게 주봉으로 갑니다. 주봉이라는 일주일을 보는 거죠. 그 주봉에 5주로 볼 것인지, 10주로 볼 것인지, 20주로 볼 것인지, 200주로 볼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된다고. 이것도 다 설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200주 이평선, 이렇게 된다고. 월봉이라는 거 5월, 이게 5개월짜리죠.
그리고 10월은 10개월짜리죠. 그리고 120월, 이거는 120개월짜리입니다. 그리고 200월 평선. 이거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연봉은 한 줄이 5년짜리 줄이 있고, 이 선이 10년짜리 선이 있고, 그리고 20년짜리 선이 있고, 200년짜리 선이 있다고. 이것을 200년 이평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선에 맞춰서, 얘가 하락이다,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윙 칠 때는 60분봉 120이평선 하는데, 이것도 투자자 본인이 이거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투자자 본인이 설정 가능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스윙이라는 게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게 뭐가 있느냐? 스윙 말고 세 가지를 또 적어 드릴게요. 어디 묻고 단타가 있고 이게 스윙이 있습니다. 스윙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약중기로 할게요. 중기는 중기인데 길지가 않다. 그냥 짧은 중기. 그냥 약중기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장기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장기는 있거든요. 그러면 단타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날의 단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날의 단타는 쉽게 말해서 초단타거든요. 그럼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사이에 있는 단타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단타. 그럼 얘가 이제 단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선수들은 어디고, 졸업 투자자들은 그날의 단타도 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장기하고 스윙도 있지만은, 언제 스윙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의 단타, 그날에 들어가서 그날에 먹어야, 왜냐면은, 경제적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 투자자들은 얘를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타라는 것은 가랑비에 5천 넣은 줄 모른다고 여러분들 손실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내기는 어디 요 밑에 있는 거 좀 긴 거 장기가 있죠. 이걸로 아세요. 우리나라는 1년 이상 하는 거 아닙니다. 6개월 정도나 아니면 6개월 이상에서 한 12개월 사이, 10개월 사이 이 정도 하는 게 장기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 2년, 3년짜리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몇 개 있는데 그건 완전 수익이 좋은 거고. 수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3일도 있고 4일도 있고 좀 해석하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3일부터 해서 그냥 한 달, 한 달 내지는 2개월, 두 달, 1개월, 내지는 2개월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것이 이제 수익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예를 들자면 오늘 딱 들어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5그레일 차 때 수익이 났잖아요. 그럼 바로 먹고 나온다는 거지. 그게 뭐냐? 이거는 이제 수익이지. 수익. 이게 이제 수익입니다. 수익. 제가 표현했을 때는 그냥 약정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고 또 이제 오늘 들어갔는데 한 달 있다가 수익이 좀 크게 났다. 이것도 수익이라고. 오늘 들어갔는데 한 2개월 있다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수익이라고. 근데 3개월부터는 이게 수익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또 장기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왜냐면 바라보는 시점, 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3개월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12개월이라고 안 하고 그냥 10개월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장기입니다. 우리 K 정시에서는. K 정시 1년은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조금 참고할 그냥 어디고 유튜브는 이지영TV나 오션의 미국 정시 있거든요. 이걸 살펴보세요. 저는 그냥 이 두 개만 보고 나머지는 안 봅니다. 나머지는 다 한번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분은 슈퍼gem인데 이게 그 유튜브 하시는데
그냥 이분은 그냥 큰 그림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안에 그만 얘기하거든요. 저하고 생각이 이건 같아요. 이분은. 이분은. 그리고 오전에 미국 증시는 뭐가 있느냐. 미국 주식 있지 않습니까? 10시 반.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어디 뭐 동절기이기 때문에 11시 30분에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한 30분 보고 자거든요. 왜냐면 11시 반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그냥 어디 뭐 동시 통역을 해줍니다. 가장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동시 통역하면서 또 이분이 또 자기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료 그거 있습니다. 미국의 유료 사이트 들어가서 주식 사이트 들어가서 유료로 또 데이터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를만 해줘요.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유료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알아서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알아서 회원이 되어서 그분이 오늘은 이런 정보가 있더라라고 해서 또 읽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 통역도 해주고 읽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방송을 조금 봐야 되고. 그리고 한국 방송은 한국 정신은 아까 얘기했지만 난이도가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분이 좀 편안하거든요. 올라도 허허, 내려도 허허. 이런 식이니까 좀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의 방송 두 개만 보시고, 그리고 크게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경제방송. 이게 경제방송은 시청률이 필요하거든요. 시청률과 유튜브, 어디 그 조회수. 왜냐면 시청률도 있어야 되잖아. 왜냐면 경제방송이니까. 요거 두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딱 얘기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급등주 위주입니다. 매수, 매도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그러면 다 어디 묻고 떼부자 되지. 왜 아나운서하고 MC하고 그쪽에 패널로 나옵니까? 이런 거는 다 뭐냐, 급등주 위주로 매수, 매도하고, 이제 급락 나온 거는 하한가 간 거나 이런 거나 이제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뭐그 조선주 한 며칠 빠지면 조선주는 이제 빠지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뭐냐, 이게 요거 시청률하고 너무 조회수 위주로 가고, 이 급등주 위주로 또 매수, 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방송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도움 안 된다라는 거고, 제목도, 제목도, 여기 또 경제방송에서는 또 뭐가 있느냐. 경제방송인데 따로 유료로 또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돈 받고 하거든요. 근데 2중, 3중으로 그러면 개미만 힘든 거야.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럼 수익이 나겠냐, 이거. 유료로 돈 내고 또 불안한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방송은 뭐가 있느냐. 그 주식 유튜브는 다 뭐가 있느냐. 다 급등주 이상으로 이야기하고, 급등주 주의로 이야기하고, 뭐 10배가 아니고, 뭐 10배가 10배, 뭐 20배, 뭐 100배,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꽝이거든요. 그 유튜브는 또 뭐가 있느냐. 유료 회원제 또 운영합니다.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유료 회원제 운영하듯이. 그러면은, 저도 이거 처음에는, 경제방송, 이거 보고 이래 했는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제방송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경제방송이 해당되지는 않은, 아시겠죠? 대부분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유튜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유튜브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지영 TV나 오션의 미국 정치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그냥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보느냐? 그렇지는 않죠. 매일 보느냐? 그렇지는 않고, 시간 될 때 한 번씩 보거든요. 예전에는 열심히 봤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지금은 거의 안 보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왜? 이분은 큰 그림을 보고, 지금 이분은 미국에 동시 통역을 해주면서 현재 상황과 미국은 지금 이렇다라는 자료를 본인이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자료를 읽어주거든요. 이분도 유료 안 합니다. 이분 유료 안 합니다. 개인들한테 유료도 안 합니다. 이분도 개인한테 유료 안 합니다. 이분도 이지용 TV도 개인한테 유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조금 낫지 않겠나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그러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그 한 신호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한번 살펴보시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어디 뭐 그 거래량도 보고 투자자별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그리고 어디 뭐 그 차트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 재무제표하고 이거는 없고, 그리고 거래량하고 그냥 어디 뭐 그 차트만 이렇게 볼게요. 아시겠죠? 그 네 개 중에서 어디 뭐 그 투자자별하고 우리 재무제표 빼고 이게 차트 그림하고 이 거래량을 볼게요. 이게 에코프로거든요. 예전에 에코프로.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래요.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쪽 라인에 뭐가 있냐면은 이쪽 라인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5이평선이거든요. 5이평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있는 선이 뭐냐? 22평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선이 뭐냐? 여기 62평선. 그리고 요쪽에 있는 선이 뭐냐? 122평선입니다. 여기서는 다 따로 자지 않습니까? 따로인데, 그 전에 이렇게 하나가 되었죠. 얘네들이 모인다고. 이게 응집인데, 응축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발산이 되어서 이렇게 우상향인데, 그럼 얘네들이 간다, 안 간다는 언제 하느냐? 요 있죠. 예. 여기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주간에 거래량이 내리고 올리고, 이 주간에 얘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냐? 일단 신호입니다. 이때가 2023년 한 8월 정도 될 겁니다. 3월 정도 될 겁니다. 3월 정도 될 건데, 이때가 3월 정도 됩니다. 22년 3월이죠. 23년 3월이죠. 23년 한 3월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쭉 가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트릭을 또 쓰죠. 거래량 조금 터지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건 1년 동안, 이렇게, 이게 22년 3월인가, 하여튼, 22년 3월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쭉 가다가 22년 3월에서 쭉 가다가 몇 개월, 4, 5, 6, 7, 8, 그리고 9, 10, 11, 12, 23년 이럴 때 딱 들어서 하나로 모여주는 순간에 이때부터 계속 날아가죠. 이때부터 날아가죠. 그러면 세력들은 1년간 썩썩인 거거든요. 개미들은. 1년간 썩썩인 겁니다. 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매직복 떴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날 바로 가는 것도 있고 1년 있다 갈 수도 있고 6개월 있다 갈 수도 있고 뭐 4개월 있다 갈 수도 있거든요. 얘는 거의 1년을 여기에서도 매직복이 떴거든요. 이제 갈 때 됐는데도 안 갔습니다. 이때도. 이때 어디 갈 때 됐는데도 안 갔다고. 그건 몇 개월이냐. 한 1년 동안은 사람 애가는 태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쭉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28만 뭐 얼마부터 그래서 쭉쭉 갔거든요. 최고점이 30만 7천원인가 이렇게 갔는데 이때가 6천원인가 뭐 하여튼 얼마급니다. 여하튼 만 원인가 하여튼 이렇게 치면은 그냥 간단하게 만 원이라 치더라도 30배 값지 않습니까? 이게 8천원인가 그럴 건데 하여튼 30배 값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배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락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락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서 아까 말한 거 30만 7천원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30만 7천원까지. 30만 7천원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이평선이 깨지니까, 여기 있는 거 있죠? 약 5, 20, 60,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5, 20, 60, 얘가 이제 120이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120을 뚫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었죠? 여기에서 120을 뚫려고 하니까 이 이평선에서 막았잖아. 이것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되고 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120이 또 이리 내려오는데 요거 보세요. 이거 캔들. 이게 어디 캔들이거든요. 요 또 뚫었는데 또 내려왔어요. 또 저항 맞았다고. 또 이거는 이제 60에서 저항 맞고, 또 120에 저항 맞고, 또 120에 저항 맞고, 또 120에 저항 맞고, 120에 저항 맞고, 또 120에 부딪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올린 게 이거라고.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를 지금 두 개를 보여준 겁니다. 오를 때하고 내릴 때. 그럼 보세요. 제가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최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나간 겁니다. 지금 봐봐. 최고점에서, 이 봐봐. 최고점에서 이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최고점에 30만 7천원인가 30만 8천원이었잖아요. 여기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터지고 나면 여기도 터졌거든. 지금 나가려고 여기도 터졌다고. 계속 터졌네. 일단은 다 판 겁니다. 일단은 다 팔고 나머지 이제 손바꿈이 일어나서 다른 외인이나 기관이 들어와서 올리고 내리고 단타치고 올리고 내리고 단타치고 올리고 내리고 단타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거래량 조금 터지고 또 올리놓고 또 내리고 올려놓고 부딪히고 올려놓고 부딪히고 올려놓고 부딪히고 그럼 이 정도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얘 못해도 얘의 절반값이 터져야 이제부터는 얘가 이렇게 날려가고 이렇게 폼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22년 3월부터 작업해서 22년 23년 3월까지 1년간 얘네들이 모집한 것을 23년도에 주도주가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23년도의 주도주는 24년도에 가지 않는다라고 예전 방송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년도는
2차 전지는 안 갔다고. 근데 25년도가 밝아오니까 이제 한번 꿈틀 그릴까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얘가 우상향 간다는 것은 확정할 수가 없다고. 왜? 만 원이었는데, 만 원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첫 출발이 만 원이지 않았습니까? 원래 첫 출발이 만 원인데, 지금 에코프로가 얼마냐? 그래도 63,600원이거든요. 6배가 올라와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는 떨어지더라도 더 떨어져야 돼. 그런데 만약에 제가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같으면 저는 안 산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기다린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한 거는 뭐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기다려야 돼. 그럼 기다리면은 이제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알 수는 없지. 하지만 올해는 확률상 높더라. 확률상이 뭐가 높으냐. 오를 확률이 높다. 근데 언제 갈지는 모르죠. 6월에 갈지, 7월에 갈지, 8월에 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최고점 찍었던 게 어떻게 됐느냐. 그때가 최고점 찍을 때가 2023년 7월이거든요. 그래서 7월 최고점 찍고 지금 1년 반, 오늘이 2025년 1월이니까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17개월, 18개월, 19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는 거잖아. 그냥 하락할 때 그냥 한 방에 쭉 빼면, 한 방에 이렇게 빼면 좋을 건데,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는 보통 60%, 50%, 40%, 30%, 70% 이렇게 몰리신 분 아주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분할 매수를 좀 잘 하셨으면 또 수익 나오고 나오기도 하는데, 왜 그러면은 한 방에 왜 그럼 물리느냐. 이게 한 방에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분할 매수도 자기 그 금액에 따라서, 투자금에 따라서 딱딱딱 하셨으면은 이게 수익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난이도가 조금 어디고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요거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 이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하고 캔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그리고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뭔가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수익을 나고 가야지. 그냥 가면은 얘네들이 뭐 무료로 해주는 봉사자도 아니고, 그리고 기부자, 세력이 기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 공헌단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조건 자기네들이 들어왔으면 한 배 이상, 내지는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은 먹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더라. 2022년 3월, 4월부터 올리려고 신호 줬고, 그래서 2023년 2월, 3월부터 이제 쭉 우상향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 한번 볼까요? 2023년, 그래서, 최고점을 찍은 것이 언제냐? 7월이죠. 7월, 8월에 최고점 찍고, 이렇게 해서, 어,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갔다는 거죠. 그럼 첫 출발은, 이게 첫 출발은 2022년 3월이나 7월 달에는 얼마였냐면은 1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30배가 갔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반도체를 가지 않았습니까? 따라 붙지 마세요. 따라 붙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눌림 줄 때, 이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눌림 줄 때 그냥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눌림 줄 때. 그래서, 차후에도 한 번 더,
이런 이평선 이 보는 거나 거래량 터졌을 때나 이렇게 있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HTS를 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게 그림판에다가 이걸 복사 붙여넣기 했거든요. 네이버 거를. 그래서, 차후에는 제가 이거 관련된 거를 좀 더 많이 해드릴게요.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60분봉 122평선이나 60분봉 62평선이나 그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그게 학문상으로 어느 게 더 안정적인가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하시면 수익이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도 성투하시고, 그리고 25년도에는 여러분들 수익에 원래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30% 수익만 나시라라고 하지만 25년도에는 여러분들 한 1000%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1000%에서 10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